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미적분 미분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수학 2랑은 다르게 미적분에서는 지수로그 삼각함수 뿐만 아니라 이제 얘네들을 곱하거나 아니면 나눈 다양한 형태의 함수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학 2에서 3차 함수, 4차 함수를 그리던 때랑은 다르게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신경을 써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랑 함께 그래프 개형에서 제일 중요한 극값과 점근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 개형에 대한 내용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미분을 배우기 이전에도 함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정의역, 치역, 그리고 절편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일단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예요. 정의역, 치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나 로그 함수나 무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로그 함수는 진수 조건을 생각해서 x의 범위를 항상 진수가 양수가 되는 범위로 생각을 해줘야 될 거고, 무리 함수도 루트 한이 양수가 되게끔 하는 x의 범위를 일단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절편도 우리가 그래프 해석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절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필요한 경우에 꼭 x는 0, y는 0을 집어넣고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적분에서는 이 그래프의 대칭성도 꼭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미적분에서 다루게 되는 함수들이 항상 복잡한 함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원점 대칭이라던가 y축 대칭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반쪽만 그려도 나머지 반쪽이 그려지기 때문에 항상 대칭성이 있는 함수인가 없는 함수인가를 먼저 체크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미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대칭성하고 관련해서는 오른쪽에 선생님이 대칭성에 대해서 따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우리가 수학 1에서도 삼각함수를 이야기하면서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요 부분은 선생님이 강의에서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지만 참고해서 우함수, 기함수는 fx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가, 만약에 부호가 전부 다 뒤집히면 기함수, 아예 변하지 않으면 우함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호가 바뀌는 부분, 안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이 함수는 대칭성이 없는 함수구나 라고 일단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하기 전에 y는 fx, 미분하기 전 형태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수학 1도 그렇고 미적분도 그렇고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함수의 극값이 어디에 있는가를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판단을 하는 거는 이미 그래프 개형 앞단원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왔을 거니까 이따가 예제 문제로 이 극대극소 판단하는 것도 간단하게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래프 개형을 해석하는 과정이 수학 2나 미적분이나 다르지 않은데, 이제 미적분에서 추가로 등장하는 개념이 이계도 함수를 이용을 해서 오목볼록 그리고 변곡점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 그래프가 어느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고 어느 구간에서 위로 볼록한지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서 오목볼록을 따지는 것까지 가지 않고 그래프 개형을 그릴 거예요. 실제로 이 오목볼록이나 변곡점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절편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만 이계도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나 변곡점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도함수랑 이 점근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변곡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그래프 개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프를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까지 구해보고 위로 볼록한 구간,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구해보는 거를 연습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오목볼록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 굳이 이계도 함수까지 가지 않고도 그래프 개형을 어렵지 않게 그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요 극값이랑 점근선을 어떻게 그래프에서 찾아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미 앞단원에서도 연습을 했겠지만 우리가 미적분에서 미분하게 되는 함수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의 함수들을 많이 볼 거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전체 관계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결국 극대극소라는 거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구간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식이 아니라 그 식 안에서 부호가 변하는 관계식 부분만 따로 체크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함수별로 선생님이 특징들을 뽑아놨는데,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게 되면 항상 분모는 분모 부분에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부호가 변하는 부분은 분자 부분일 건데, 자, 이 분수함수는 우리가 유리함수뿐만 아니라 무리함수라던가 로그함수 같은 경우도 도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분수식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미분을 했을 때 분수식이 나오는 모든 경우에는 분자 부분의 부호를 항상 체크를 한다. 분자 부분의 관계식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구하더라도 진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x가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아까 전에 정의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진수 조건을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곱해진 함수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 엄청 많이 보게 될 유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다항함수 부분의 그래프만 그려서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가,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삼각방정식을 풀 거고, 이 삼각방정식을 풀다 보면 식이 상당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항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한 이제 극대극소가 되는 x값을 실제로 얘가 극대가 되는가 극소가 되는가를 따질 때에는 다시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을 때 우리가 정리하는 식하고 요 도함수 자체 식을 항상 구분을 지어가면서 극대극소를 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극대극소를 먼저 찾고 나면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래프의 점근선인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미적분에서 되게 자주 보게 될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지수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꼴인데,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 항상 점근선을 가지다 보니까 이 점근선을 따져줘야지만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래프의 점근선에 대해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점근선은 우리가 배운 가로선, 세로선 두 가지랑 그리고 1차 함수, 그냥 일반적인 직선의 형태를 가지는 점근선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적분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로선을 중심으로 이 점근선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로선 같은 경우에는 항상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 fx가 수렴하는 값을 가지는 경우, 얘가 점점 x가 무한히 커질 때 한없이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그래프가 그 값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식으로 우리가 가로점근선을 찾아줄 거예요.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게, 항상 세로선 점근선이라는 거는 그래프에 정의역에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에 그 제한되는 x 자리에 항상 세로선 점근선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는 x에서 세로선 점근선을 가질 거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진수가 0이 되는 그 지점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세로 점근선을 가지겠죠. 그리고 삼각함수에서는 대표적으로 탄젠트가 90도에서 세로선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 결국 세 함수 다 x값이 들어갈 수 없는 지점에 항상 세로선 점근선이 생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어렵지 않을 거고, 요 1차 함수, 일반적인 직선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나중에 기하 단원에서 2차 곡선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요 가로 점근선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그 값과 가로 점근선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학생들이 한 가지 기억해줬으면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결국 가로 점근선이라는 거는 이 fx가 x가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수학 2에서 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고차항이 같은가 다른가 가지고만 수렴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 미적분에서는 이제 이 분수식이 다항함수 뿐만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같이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우리가 x가 무한히 커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선생님이 이번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결국 로그 함수랑 다항 함수가 분수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경우에는 로그 함수보단 다항 함수가 훨씬 더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항 함수랑 지수 함수가 분수식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지수 함수가 다항 함수보다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네가 발산할 건지 수렴할 건지를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포인트인 이 점근선을 이용을 해서 변곡점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수학2에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그릴 때 극대를 가지는 지점은 자연스럽게 위로 볼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3차 함수를 그렸고, 극소를 가지는 지점 근처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를 그리죠. 극대를 가지는데 아래로 볼록일 수는 없고 극소값 근처에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만약에 가로 점근선을 가진다 라고 하면은 결국 이 함수가 점근선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해야 되는가 아래로 볼록해야 되는가를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그래프가 감소하면서 점점 가로 점근선에 수렴을 하려면 얘가 위로 볼록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수렴을 해줘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면서 가로 점근선으로 수렴한다고 하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가로 점근선을 가질 수는 없겠죠. 결국 증가하면서 가로 점근선에 수렴하는 함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가져야 될 거기 때문에 이 극대극소랑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판단을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말로만 설명하니까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제 문제를 좀 준비해 봤어요. 예제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선생님이 예제 문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함수들을 분수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지수로그 함수랑 삼각함수별로 구분을 지어놨어요.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 특징적인 함수들만 정리를 할 거고, 나머지 함수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손으로 그래프 개형 정리를 한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수함수의 괄호 1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선생님이 미분은 이미 해놨는데 일단 우리가 미분을 하기 전에 따져봐야 되는 게 정우역, 치역이랑 절편 그리고 대칭성이었죠. 그 중에서도 대칭성을 조금 유심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2차 상수의 분자가 1차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분모 부분은 그대로고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전체 관계식이 마이너스가 되죠. 결국 요 함수는 원점 대칭인 기함수구나 라는 걸 일단 체크를 해놓고 미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미분된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따질 때 이 전체식을 보는 게 아니라 분자 부분, 결국 분모는 제곱이기 때문에 분자 부분의 요 2차 함수만 생각을 하면 요 부분은 요렇게 생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요렇게 0이 되는 x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는 극소값을 가질 거고, 1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는 극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요 부분의 그래프만 그려서도 어렵지 않게 극대극소값을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요 함수는 기함수라고 체크를 해놨으니까 x는 1일 때 극대값만 체크를 해보면 극대값이 1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점 대칭인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극대극소를 체크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점근선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결국 2차분의 1차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나 음의 무한대로 가나 0으로 수렴을 하겠죠. 결국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갈 때나 음의 무한대로 갈 때나 0으로 수렴하는 그래프일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일단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은 항상 지나갈 거고, 극대값 1,1을 기준으로 극대값을 이렇게 가질 건데,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안 되겠죠. 결국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점점 0으로 수렴하는 점근선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래프를 그리면 자연스럽게 극대값을 중심으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로 바뀌는 지점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얘가 감소하면서 점점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계도 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겠구나 정도
정도는 우리가 체크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 부분은 원점 대칭이 되게끔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이렇게 다시 얘도 0으로 수렴하는 증가하는 그래프, 위로 볼록인 그래프로 수렴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계도 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이 그래프 안에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아래로 볼록한 부분으로 바뀌는 이 점에서 변곡점을 하나 가질 거고, 자, 여기도 지금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원점에서 변곡점을 하나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요 근처에서 변곡점 3개를 가지는 함수겠구나 라고 이계도 함수 없이도 변곡점이 있다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구간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변곡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 이계도 함수를 구하되, 지금 도함수만 봐도 모양이 상당히 복잡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너무 힘든 과정일 거기 때문에 이계도 함수는 문제에서 변곡점을 물어볼 때만 구하고, 실제 그래프 개형은 이 정도만 그려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비슷한 느낌으로 지수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한번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수로그 함수의 이 3개 함수는 우리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보게 될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을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번에 2의 x분의 x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분수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있는 애를 그냥 지수만 마이너스로 고쳐서 이렇게 적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목셈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고배미분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도함수를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도함수를 찾았으면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는 결국 지수함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다항함수 1차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감소하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은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어렵지 않게 1차함수 그래프만 그려서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x자리에 1 집어넣으면 극대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극대값을 찾았으면 그 다음으로 점근선을 따져봐야겠죠.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가 더 빨리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결국 지수함수를 따라서 0으로 수렴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함수일 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될 거예요. 결국 이 그래프는 분자 부분의 x 때문에 0,0을 지나갈 거고, x는 1일 때 극대값 2분의 1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되,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그랬으니까 계속 위로 볼록이 아니라 중간에 아래로 볼록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면서 x축에 수렴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결국 이 경우에도 이계도 함수 없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중간에 하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느낌으로 이 밑에 있는 x분의 lnx도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x의 범위가 양수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양수 영역에서만 그려야 되는 그래프다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3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는 일단 진수 제한 조건부터 걸어놓고 도함수를 구해보면은 얘는 lnx 플러스 1 하는 고배미분을 써주면 될 텐데, 그러면 도함수가 0이 되는 x는 결국 ln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2분의 1일 때, 자,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죠. lnx의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도 결국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극소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극소값으로 가지겠죠. 여기에서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점근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상황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양수에서만 존재하니까 우극한으로 x 곱하기 lnx 함수를 보면은 x 같은 경우에는 0에 점점 가까워지고 lnx는 0의 우극한에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우리가 수학2에서도 봤던 0 곱하기 무한대꼴 부정형 극한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얘네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로그 함수, 다항 함수, 지수 함수의 순서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가 붙은 경우에는 항상 다항 함수가 로그 함수보다 더 빨리 증가, 감소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얘가 0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얘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서 얘는 0에 가까워지면 0의 수렴을 하는구나. 그러면 0에서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얘는 0,0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채로 극한값을 가지면서 2분의 1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한 문제만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놨는데 여기 이 sin x는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고쳐 놓을게요. 결국 x-2 sin x라는 함수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얘는 y' 같은 경우에 1-2 코사인 x가 될 건데 여기에서 극대극소를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삼각방정식을 풀 거냐? 결국 2 코사인 x 넘기고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값을 찾을 거예요.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 사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60도랑 그리고 2파이 마이너스 60도를 생각을 하면 x는 3분의 파이에 3분의 5파이에서 극값을 가지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극값을 따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코사인 x를 그려놓고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을 때 이 식을 가지고 극대극소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할 때에는 이 y'은 1-2 코사인 x라는 이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결국 1-2 코사인 x라는 거는 코사인 x에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요렇게 뒤집힌 코사인 그래프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한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만나는 교점 3분의 파이랑 3분의 5파이는 똑같을 거고 3분의 파이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분의 5파이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결국 여기에서는 극소 여기에서는 극대값을 가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극소값은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3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 극대값은 3분의 5파이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사인의 부호를 생각을 하면서 극대극소값을 이용을 하면은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자,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0일 때랑 2파이일 때도 생각을 해보면 0을 집어넣으면 둘 다 0이 될 거고 2파이를 집어넣으면 사인은 빵이니까 2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0,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파이, 2파이로 끝나는 그래프일 건데 일단 제일 먼저 극소값을 이렇게 가지고 극대값을 이렇게 가지는 그래프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삼각함수의 극대극소를 판단을 할 때에는 항상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구하는 과정 따로 그리고 부호를 판단하는 과정 따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극대극소를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또 한 가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대극소 값을 다 구해놓고 이 파이랑 루트 때문에 이 값이 대충 얼마인가를 열심히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요것도 결국은 얘가 0,0에서 출발해서 2파이, 2파이로 끝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 값이 대략 얼마인지 몰라도 아마 극소값은 0보다 밑에 있을 거고 극대값은 2파이보다 위에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그냥 이 증가감소 표만 가지고도 어렵지 않게 고민을 해줄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극대극소만 제대로 판단을 해도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일단 오늘은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함수들만 골라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나머지 함수들도 학생들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만약에 잘 그려지지 않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블로그에다가 올릴 그래프 개형을 보고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래프의 개형은 그 값이랑 점근선만 제대로 판단을 해도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정리해줬던 부분만 잘 연습을 하면 기본적인 함수들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함수들도 아마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래프 개형이 궁금한 함수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